우리 모두 모순 없는 세상에 사는 길. 태고 천구의 나라, 천지 우러러 삼라만상으로 어우러진 한민족이여, 모순 없는 지도자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모순 없는 이웃과 살고 싶습니다. 모순 없는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모순 없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모순 없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모순은 어디에 있을까? 수많은 강연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어디에도 모순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모순을 찾기 위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토요 강연을 듣고 다음날 하는 하늘궁 강연도 가장 앞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순, 세모진 창모, 방패, 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어떤 창이나 칼에도 찢어지지 않는 방패, 어떤 방패도 찢을 수 있는 창.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깨뚫지 못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그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은 자네의 창으로서 자네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이 약품은 어떤 물질도 다 녹여버립니다. 그렇다면 보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순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에게 정직, 성실, 진리, 양심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두 개의 개념이나 명제 사이의 의미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없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회창 아들 병력 비리 의혹 김대업.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력 비리 은폐 의혹인 이른바 병풍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김대업 씨와 오마이뉴스 등 비고들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고 김대업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에게 이회창 아들들 병력 면제 비리 의혹에 관한 허위 제보를 한 자입니다. 김대업. 이회창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원고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사기 행각으로 이회창을 낙선시킨 자입니다. 김대업. 모순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알았지만 언론이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회창은 낙선되고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 되면서 나라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백성, 그 뒤에는 죄 많은 인간, 악랄한 김대업이 있었습니다. 이회창의 아들 병력 비리, 그것은 바로 좌파의 네거티브 공작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이 당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당한 것입니다. 모순으로 덕을 본 자와 천추의 한이 된 자, 거짓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자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40세는 부록이다. 제대로 깨우친 진리를 토대로 의심나는 남의 말을 들어도 자기 나름의 확고한 해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알고 세상의 순리가 무엇인지 분석, 양심적 판단할 줄 알고, 양심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정의감도 있어야 되는 나이입니다. 부시 대통령을 만난 허경영 총재,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을 받았던 허본자 허경영. 국민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해서 방송 게시판마다 허경영을 출연시켜달라, 알고 싶다, 능력을 보고 싶다는 요구가 무진장하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허위 날조된 네거티브적인 것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SBS와 MBC에서 앞다투어 허경영을 방송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은 모두 허경영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교주, 가짜라는 것이었고, 나도 그 언론 이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허경영을 사기꾼 교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당시 방송에서 허경영 부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완전 가짜이고 찍은 사진은 합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허경영은 취임식에 함께 참석한 이의 증언과 관련 기사, 증거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재판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혐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 중에는 그때의 방송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렇게 속고 살아온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송한 마음에 미흡하지만 영상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신동아에서 본자 허경영은 미 부시 취임 축하 파티에 실제로 참석했다는 기사를 무려 26페이지에 달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빅핏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 아들은 아버지를 평생 허풍쟁이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상식에 비춰봤을 때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주인공 아들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가짜라 생각했던 아버지의 인생이 모두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는 과연 허경영이라는 인물을 김대엽 같은 놈의 말을 믿고 판단하여 끝까지 그의 초능력을 외면하여 우리 모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엄청난 국가와 인류의 낭패라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원통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비난했던 세월만큼이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하늘이여.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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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혁명당 33 공약. 검경원 기자에게 회유하여 허경영 총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총재는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총재님은 그 기자를 용서했습니다. 사회는 왜 이런 분을 예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척하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나 민족보다 자신의 호의가 먼저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올라왔습니다만 몇 가지 본다면은 한반도로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허경영. 이미 4년 전에 삼성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렸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언한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부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허경영 예언 또 적중, 미국과 북한의 무관세 조약,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부분이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들, 국민에 대한 예언,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박근혜 탄핵과 삼성 위기를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연을 들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강연을 들으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국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조작되었다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것이 진실인가 어느 것이 거짓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중 한일 전쟁 2년 전에 이미 허경영 예언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속에 모든 심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이란 내 입안에 있을 땐 내가 그 말을 지배하지만 해버린 말은 그 말이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경영의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진실인가,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을 예언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미 많은 시간 전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소방관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천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예언되었고, 하여간 우리는 이런 많은 것 중에서 최근에 정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불을 덮어쓰고 강연 듣는 정치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강연 속에는 벌금을 부과시 생활 정도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전에 조국 장관 후보가 그대로 발표한 일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공약들이 이미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강연을 들으면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음해로 총재님을 괴롭히는 자들, 양심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SBS는 왜 허경영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허경영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방해를 놓을 것이고 김대엽 같은 천인공노할 자가 출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세상을 공부하며 제대로 갖추어 나갑시다. 넓은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섣부른 일명적인 고찰로 그의 본령을 다 파악한 것처럼 하지 말고 고매한 통찰력을 발휘해서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 후보 허경영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강연을 들으면 국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인류애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지력, 건강, 비전을 제시할 능력,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예지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확실한 예지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아차 잘못되었구나 하게 되면 이를 합리화시키는 갖가지 변명 속에서 국민들은 분열되고 맙니다. 인간과 신의 차이는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신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미 그 끝을 다 읽어버린다고 합니다. 허경영의 예언, 예지, 강연 속에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건강, 최고 지도자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허경영은 술, 담배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의 강연을 들으면 얼마나 건강한가를 느끼고 얼마나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는지 알게 됩니다. 공동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미래의 목표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난세가 왔을 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올바른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달성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강연 속에서 그런 부분에 탁월한 능력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설득력.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다 해도 국민들에게 제때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소모적인 정쟁과 논쟁으로 소용돌이 속에서 국력을 낭비하고 나라 전체가 분열되고 많은 경우가 발생하기에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에서 설득력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논리 정연한 설득력 하면 허경영을 따를 자가 감히 누가 있습니까? 강연 속에 다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